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42 지연이에요. 저는 결혼이 조금 늦었고 아들도 늦게 낳았어요. 힘든 시험관 과정을 몇 번이나 거친 끝에 얻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감사했고, 더 지키고 싶었어요. 우리 집 아침은 늘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요. 남편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식탁 위엔 아이 이유식 그릇, 남편 도시락통, 그리고 제 커피잔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평범함이 조금씩 무너졌어요. 남편이 잦은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회식이 잦다고 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문자에는 늘 늦어라는 세 글자만 남았어요. 그 세 글자가 제 마음에 깊게 박혔어요. 남편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지 않는 향, 우리 집에 없는 향, 그 낯선 향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했겠지 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향은 계속되었어요. 그날 밤 세탁 바구니에서 호텔 라운지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2명, 어제 날짜. 늦은 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우선 숨겼어요.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어디 있었냐고, 누구와 있었냐고, 왜 그 시간에 결제를 했냐고. 남편은 말했어요. 부장님 접대였다고. 본부장도 내려오셨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은 맞았어요.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작고 짧은 흔들림이 제 머릿속에서 오래 흔들렸어요. 그 주 금요일, 제 가장 친한 친구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어디야? 잠깐 나올 수 있어. 저는 나갔어요. 카페 창가 자리, 미정은 제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내 남편 봤어. 제가 말했어요. 회식했겠지. 미정이 대답했어요. 다른 여자랑 있었어. 그 말은 제 귓속에서 울렸어요. 천천히, 크게, 오래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마음의 소음을 줄여보려 했어요. 그러나 소음은 더 커졌어요. 영수증과 향수, 그리고 친구의 말 예 세 가지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자. 확신이 아니라 확실히 필요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남편은 또 늦었어요. 저는 택시를 탔어요. 남편이 자주 말하던 스카이라운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22층 문이 열렸어요. 불빛은 따뜻했어요. 음악은 잔잔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직장 후배와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단정한 후배였어요.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림자처럼 멀찍이 서서 들었어요. 소라 씨, 이번 일은 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알지? 알아요, 선배님. 그래서 그날 제가 혼자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의심이 틀렸나 싶었어요. 불륜이 아니라 회사 사건. 위기를 덮고 있는 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제 마음에서 금방 부서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똑같은 향수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주 토요일, 똑같은 시간대에 영수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이름, 익숙한 번호가 남편 핸드폰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정, 제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화 내역을 보았어요. 캘린더를 보았어요. 일정의 빈틈에 다른 일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트에 적힌 숫자, 카드 결제 내역, 배송지 기록. 작은 점들이 한 줄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제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전화를 껐어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창밖을 보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없었어요. 정지된 화면처럼 제 마음도 멈춰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미정을 만났어요. 그날 라운지에 있었지.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리야? 유리벽에 비친 코트, 내 거였어. 내가 사준 거유나 기억해.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미안해. 그 순간 제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은 무너져 내리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묻고 또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오래였는지. 미정은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몇 번이나 손을 떨었어요. 결국 그녀는 말했어요. 그날 내가 힘들어하던 시절. 내가 잠깐 멀어졌을 때야. 그때였어. 그 말은 칼처럼 느리게 제 가슴을 지나갔어요. 제가 멀어졌을 때라고요? 제가 멀어졌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껐어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가 웃었어요. 제 옷자락을 잡고 웃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천천히, 오래 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지킬게. 어떤 경우에도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 얘기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피곤했고 눈빛은 흔들렸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영수증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뭐야?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아주 오래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설명도, 이유도, 말줄임표도 없이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확인이 필요해. 그날 이후 저는 기록을 모았어요. 문자, 통화, 사진, 위치, 결제, 일정. 노트는 두꺼워졌어요. 마음은 얇아졌어요. 친구의 말도 남편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기록만 보았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아주 잔인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이, 혹시 남편 아이 아니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제 배를 감싸쥐었어요. 임신 내내 제가 붙잡고 있던 그 배, 아이가 있던 배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DNA 검사를 하자. 잔인하더라도 끝까지 가자. 확신이 아니라 확실히 필요하니까요. DNA 검사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고, 절차가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뒤로 밀었어요. 우선 기록과 결과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면서 속으로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가 끝까지 함께할게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몇 번이나 저를 보려다가 이내 고개를 내렸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무단 담보 제공, 다툴 수 있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단히, 그러나 조용히.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기록은 감정보다 강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이름. 저는 감정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사실만 적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애도 있는데 참아라. 한 가정이 무너지면 다들 불행해진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행은 이미 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행의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배신, 거짓, 침묵.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연아, 미안해. 나
떠날게 저는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사과의 말은 늦게 올수록 무거워진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무거운 사과를 받을 힘이 제게는 없었어요. 매일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뒤 주방에 앉았어요. 물컵에 물을 따르고 창밖을 보았어요. 그 누구도 없는 골목, 어두운 골목,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저는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울어도 돼. 하지만 울고 나면 적어. 그래서 저는 울었어요. 그리고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어요. 며칠 뒤 DNA 결과가 나왔어요. 문자를 받는 순간 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아이의 친자, 남편. 확실했어요. 저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다리가 풀리는 느낌.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 하나가 굴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다. 저는 아주 작게 말했어요. 아주 조용히.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의심의 그림자를 아이에게 씌운 내 자신이 미웠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아이의 이야기와는 별개였어요. 이건 두 사람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결과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울컥하며 말했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진짜로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남편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외로웠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집중하는 동안 자신은 점점 뒤로 밀렸다고 했어요. 그 말은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은 이유가 될 수 있어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외로웠다면 말했어야지. 다른 선택을 했어야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정식으로 확인했어요. 합의하에 필요한 만큼만. 메시지, 통화, 위치 데이터, 캘린더 기록. 그리고 저는 봤어요.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사소한 애정 표현, 짧은 다정함, 작은 거짓말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거짓이 되었어요. 가장 아픈 건 내가 아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오랜 시간 나눴던 말투, 습관, 농담. 그 익숙함이 다른 곳에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문자를 캡처했고 목록을 정리했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 무엇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체크리스트의 맨 마지막 칸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혼 여부. 내 결정기 저는 그 칸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조정 절차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아이와 나의 삶을 지키고 싶어. 너도 너희 책임을 져.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달래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달랬어요. 저를 보호했어요. 저를 설득했어요. 법원에 가는 날 하늘이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중요한 날은 늘 맑았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조정실 앞에 앉아 저는 손에 든 종이를 계속 펼쳤다 접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침착하세요. 오늘은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늘은 시작. 끝이 아니다. 조정실 안에서 많은 말이 오갔어요. 양육권, 면접교섭, 재산분할, 담보 해지, 채무의 주체. 저는 제 몫의 말을 했어요.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필요한 말만 했어요. 감정은 밖에 두었어요. 감정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기록과 절차가 나를 지켜주니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체온이 제 심장에 닿았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온기를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단한 결론이에요. 며칠 후 미정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글씨였어요. 흔들린 글씨, 울컥한 잉크 자국.
저는 봉투를 뜯고 조용히 읽었어요. 사과와 변명과 회한이 섞여 있었어요. 외로웠다는 말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사과에는 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삶은 앞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 즈음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오셨어요. 애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라. 저는 정면으로 답했어요. 애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혼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한숨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른의 한숨은 무겁고 아이의 숨은 가벼워요. 저는 아이의 숨을 지킬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밤마다 저는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이 실패한 게 아니야. 거짓이 실패한 거야. 그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면 저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지막 조정날, 남편은 말했어요. 아이에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을 해. 그 말은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응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응원이었어요. 결정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을 정리했어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앨범을 닫았어요. 몇몇은 버리지 못했어요. 아이가 물을 테니까요. 아빠는 어디 갔어? 그 질문에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다른 집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야. 아이에게는 단순한 진실만 주고 싶어요. 단순한 진실이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드디어 결정문을 받는 날이 왔어요. 법원 건물은 늘 같았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비슷했어요. 다들 무언가를 잃거나 찾거나 포기하러 오는 곳 같았어요. 저는 잃었고 찾았고 포기했어요. 한꺼번에. 판사님은 차분히 읽었어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 양육권. 면접 교섭. 재산 분할. 문장들은 딱딱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딱딱함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적힌 문장. 저는 거기서 숨을 쉬었어요.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어요. 햇빛이 강했어요. 저는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아주 작게. 무언가가 끝났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서 작은 떡 케이크를 샀어요. 아이와 함께 나눠 먹었어요. 아이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사랑은 기억으로 남고 상처는 흔적으로 남는다.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말자. 대신 새 길을 포장하자. 그 뒤의 삶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아침에 아이와 눈을 뜨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일을 하고 저녁을 만들고 아이를 재우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평범함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평범함이 너무 좋았어요. 평범함이 이렇게 비싸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은 면접 교섭 날에 맞춰 아이를 만났어요. 돌아오는 길, 아이는 말했어요. 아빠 웃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도 널 사랑해.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 문장이 필요해요. 가끔 미정의 이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주방으로 가요. 물을 한 잔 따르고 창밖을 봐요. 그리고 제게 다시 말해요. 지연아, 너는 내 편이야. 그 문장은 제게 방패가 돼요. 제게 길이 돼요. 밤이 길어지는 날, 저는 옛 노트를 꺼내봐요. 거기에 적힌 날짜와 시간과 장소. 거기에 없는 감정들. 저는 그 노트를 덮어요. 그리고 오늘의 노트를 열어요. 오늘의 노트에는 아이가 먹은 반찬과 낮잠 시간과 우은 횟수가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노트를 더 많이 쓰고 싶어요. 이 노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심했고, 흔들렸고,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기록했고, 확인했고, 결정했어요. 그 세 가지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떤 분은 제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냥 눈 감고 살 수는 없었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평평한 길을 주고 싶었어요. 그 길은 진실로만 깔릴 수 있어요. 비밀과 거짓으로는 포장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써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만도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써요. 제가 좋아하는 찻잔, 제가 좋아하는 책갈피, 제가 좋아하는 창문. 작은 것들을 다시 골라요. 작은 것들은 저를 지켜줘요. 마지막으로 그날의 저에게 말하고 싶어요. 잘했어. 울어도 됐고, 멈춰도 됐고, 쉬어도 됐어. 하지만 끝내 일어났네. 그리고 오늘의 저에게도 말해요.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도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이 끝날 때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전쟁이 끝날 때 비로소 사랑이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밤이 조용하길 바래요. 여러분의 아침이 가볍길 바래요. 그리고 누군가 흔들린다면 이렇게 전해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편이에요.